안녕하세요. 드라마 리톡하고는 잼잼 리뷰입니다. 21세기 입헌 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부는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희주와 왕의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슬픈 대군자가의 운명 개척 신분 타파 로맨스 21세기 대군 부인이 드디어 방영을 했는데요. 촬영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던 작품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1회부터 완전히 몰입해서 재미있게 본 드라마였어요. 일단 변우석 얼굴만 봐도 너무 재미있고 볼거리가 풍성하더라고요. 변우석 배우가 입고 나오는 한복 느낌이 묘하게 드는 슈트도 너무 예쁘고 서슬퍼런 쿨톤의 대군자가 모습에 그냥 빨려들었는데요. 21세기 대군 부인 1회는 성희주가 신분 상승을 위해 대군마마에게 냅다 청혼을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성희주 캐릭터 도끼 가득한 또라이인데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한편 1회에서는 에필로그를 통해 희주와 이한대군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떤 다른 감정으로 기억해 왔는지도 드러났는데요. 이 드라마 에필로그 맛집이더라고요. 붉게 타오르는 낙하 사이에서 낙하보다 더 붉은 옷을 입은 희주를 알아보는 이한대군의 눈빛 다들 보셨죠? 순간 소리를 바라보던 선재의 눈빛이 떠오르면서 앞으로 20세기 대군 부인을 N차 시청하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한편 이의 예고를 보니 이한대군이 성희주의 청혼을 거절했고 까였으나 포기를 모르는 성희주는 본격적으로 이한대군에게 플러팅을 하며 대군 부인이 되고자 합니다. 캐슬그룹 창녀나 캐슬뷰티 대표의 아련은 거절했으나 과거 학창시절의 만남으로 후배님에게는 아련을 허하는 대군자가가 앞으로 성희주에게 감기는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100% 대군자가가 먼저 희주를 좋아한 케이스더라고요. 요건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그럼 1회 리뷰 및 2회 예고편을 분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은 뿌리 깊은 신분제도의 세습으로 양반은 평민을 무시하고 기업가는 장사치로 폄하되는 세계입니다.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된 왕실 국립학교에서조차 양반가의 자제들을 위한 청룡궁과 평민들이 다니는 주작궁으로 소속이 나뉘어져 있을 정도였죠. 성희주는 재계서열 1순위인 캐슬그룹의 차녀이자 캐슬뷰티의 대표로 화려한 외모는 물론 비상한 두뇌와 지독한 승부욕을 가졌지만 평민에다가 서출이라는 이유로 주변의 뒷말이 무성한 인물이었는데요. 왕립고등학교 학교장은 평민인 희주가 매번 장원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 장영실이 기생의 자식이었다고는 하나 대단한 재능을 가진 자였다며 서출인 희주를 의도적으로 비하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주는 자신을 향한 시선에 기죽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뤄왔죠. 한편 왕의 차남으로 태어난 이한대군은 어린 시절부터 빛나서도 안되고 소리내서도 안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실에서 차남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승인이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족쇄였어요. 거기다가 이한대군의 아비인 희종대왕은 차남이 세자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왕을 경계했고 세자의 앞을 가리지 말라며 왕이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구호를 바꿨습니다. 그렇게 넘치는 승부욕과 불같은 성미를 가진 왕은 이기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끓어오르는 성미를 다스리며 마음의 불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요. 그러다가 3년 전 형이 화재 사고로 사망하고 5살 세자가 즉위하면서 왕실의 위엄을 지키고 공무를 수행하기엔 턱없이 어리고 나약한 왕 대신 속부인 이한대군이 석정을 시작합니다. 단종 오빠 때문에 솔직히 수양대군에게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이한대군에게 21세기 수양대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한편 이한대군은 2009년 왕립고등학교 12학년 재학 시절 여러 규칙을 어기고 국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희주를 만났는데요. 국궁장은 개인 수련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희주는 청룡궁 9학년 류민석의 열쇠를 훔쳤다고 밝히며 제 적이 누리는 모든 기회를 똑같이 누릴 거고 신분의 한계에 지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또한 똑같이 더럽혀지겠다는 소리냐는 이한대군의 물음에 더럽게 칠 바엔 더럽게라도 이기겠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대군인 나에게 이렇게 또박또박 말대꾸하는 여자도 처음이었겠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져야 하는 인생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자신과 달리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따윈 가리지 않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희주가 빛나 보였을 겁니다.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면 친선 경기에서 희주가 활을 쏘는 모습을 이한대 군이 쳐다보고 있는데요. 이기는 법보다 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던 이한대 군에게 휘지 않고 이기는 선택을 하는 희주는 자신이 되고 싶었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대군이 예복이 아닌 천릭을 입고 왔다고 뭐라 하는 대비에게 훈계는 나중에 하시지요 라고 말하는 태도가 희주가 이한대군에게 저한테 훈계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2026년 17년이 지나 이한대군은 어린 국왕의 탄이러에서 붉게 타오르는 낙하 사이에서 홀로 붉은 옷을 입고 더 붉게 타오르는 듯한 희주를 발견했고 첫눈에 희주를 알아봤습니다. 학창시절 희주에 대해 전혀 몰랐을 때만 해도 이한대군은 국궁장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희주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교훈이라고 말하며 원칙을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궁에서 제의했을 때는 희주가 출입하면 안 되는 구역에 갔으나 셋을 세는 동안 모습을 감추면 넘어가도록 하겠다며 과거와 달리 희주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 이한대군은 우연히 제의하게 된 희주가 반가웠던 것 같은데요. 한편 희주가 이한대군을 재수없다며 싫어한 이유는 희주에게는 높았던 문턱을 이한대군이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희주는 고귀하던 양반 나리들이 노력으로 이룬 것도 아니고 실력으로 차지한 것도 아닌 타이틀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희주는 그들과 경쟁하며 유서 깊은 가문의 자제들이 평민이제 사생아인 제 앞에서 백기를 든 모습을 보는 걸 즐겨왔죠. 희주가 이한대군을 재수없다고 생각하게 된 건 그만 특별히 국궁장 사용 승인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한대군의 말 한마디에 학교장은 국궁장을 한 달간 개방하겠다고 공지문을 올렸고 친선 경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열기가 가열될까 저어된다던 말을 군자로서 친선 경기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수련하라고 말을 바꿨죠. 머릿속에 꼭 받친 캐릭터 같았으면 대군자가 덕분에 국궁장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을 테지만 치열하게 높으신 분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왔던 희주는 자신에겐 높았던 그 문턱이 대군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열받고 재수없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사랑하는 이한대군을 싫어해왔던 거겠죠. 하지만 회사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명문가 자제와의 결혼이 필수적이었던 희주는 딱 나 정도의 체력, 딱 나 정도의 미모를 가진 신랑감을 모색하다가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익감인 이한대군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데요. 아련 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설정도 굉장히 신박한데 희주가 아련 신청에서 계속 까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희주가 아련 신청 승인받았을 때는 제가 다 기분이 좋았는데요. 대군은 희주를 표현하는 수많은 이름들 중 자신과의 추억을 상징하는 후배에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님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과 혼례하자고 청할지는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이에 예고를 보니 이한대군은 신분을 얻겠다고 자신과 혼인을 하겠다 나선 희주의 청혼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합니다. 사실 대군이 아무리 과거에 희주를 좋아했다고는 하지만 희주가 너무 다짜고짜 청혼을 하기도 했고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가 아니라 너의 신분이 마음에 든다 이거니까 고민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희주는 대차게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이한대군에 대한 뒷조사를 통해 그의 스케줄을 파악한 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지속하며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승마장에도 가고 이한대군이 즐겨가는 식당에도 따라가고 말이죠. 하지만 이한대군이 넘어올 기색이 보이지 않자 희주는 조금 강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는데요. 바로 이한대군과의 스캔들 기사를 내게 하는 거였어요. 이에 예고에서는 이한대군의 숨겨진 여자가 송희주라는 기사가 도배되고 혼전 임신이 아니냐라는 찌라시까지 돌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희주와 이한대군은 호텔 객실에 함께 있다가 데뷔와 맞닥뜨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대군은 혼례를 원치 않았었기 때문에 총리에게 의회에서 왕실의 혼례를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혼례를 막으라고 부탁 같은 협박을 해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국왕 탄핵이라 화재 사건 이후 데뷔는
국민들에게 국왕보다 더 사랑받는 이한대군을 경계하며 내가 고른 여인과 혼례를 올려 출궁을 하고 자신과 금상에 대한 지지를 보여달라고 압박했죠. 대비 윤희랑은 왕비를 4명이나 배출한 윤씨 가문에서 태어난 인물로 어려서부터 왕비가 되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대비가 이한대군에게 부인으로 정해줄 여인은 아마 자기 가문의 여인일 텐데요. 이에 이한대군은 혼례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상대만큼은 대비의 뜻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희주와 계약 결혼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1세기 대군 부인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